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업 코치 김승리입니다. 오늘은 대학생활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정리하고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안들을 다져나가는 그런 작성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세부적으로 구성할 때 그 작성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과 그리고 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포트폴리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 3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자, 포트폴리오가 실제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한 게 61.3%로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왜 요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력서로는 평가하기 힘든 그런 지원자들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이런 디자인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공계에서 굉장히 많이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고 있고 또 디자인이 포함된 예체능계, 상경계열 인문계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요구가 되고 있고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도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활용할 계획들이 있다라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가 왜 그렇게 요구가 되고 그리고 기업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느냐?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는 볼 수 없는 여러분의 직무 적합성을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이 역량의 위계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이런 지식 기술적인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어디서 평가가 되느냐? 바로 이력서에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그리고 어학 능력, 뭐 자격증, 수상 경력, 이런 것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눈에 보이는 지식과 기술이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평가받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감추어져 있는 빙산 밑에 부분들은요. 자기 개념, 태도, 가치, 특질, 동기와 같이 우리가 정량적인 것들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떤 걸로 우리가 많이 평가를 받냐? 바로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받게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자기소개서를 써보다 보시면 느껴지시겠지만 글자 수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업들마다 원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항목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그러한 정성적인 부분들을 100% 어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글자 수 안에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디테일하게 나를 보여주고 싶은 부분에서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성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원자로서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해오시면서 좀 증명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뭐 사진이나
아니면은 어떤 스캔이라든지 캡처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건 자기소개서처럼 절대로 포장을 해서 급조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유 양식입니다. 큰 틀을 정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구성 방안들에 대해서까지 템플릿을 제공한다든지 완벽하게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거의 자유 양식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자유 양식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얼마나 독창성 있게 그러면서도 가독성 있게끔 표현하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차별화와 경쟁력이라는 것들이 평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처음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들에게 내 포트폴리오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 되게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하는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표현하는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표현 자체가요. 여러분의 논리성과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중요도가 크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직무들로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열정 있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면접에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설문한 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포트폴리오만을 보고 서류 전형을 합격시킨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91%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력서상의 스펙보다 포트폴리오에 나타난 그런 급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들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것이고요.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이력서를 제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한 얘기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력서를 쓴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어떤 모든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찰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합격률을 높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위주로 정리된 포트폴리오를 선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능력은 부족해도 성실히 준비한 인상을 주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문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세련되고 멋지게 정리된 포트폴리오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실 때는요. 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거의 여러분이 같은 직무로 지원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능력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디자인적으로도 가독성 있게 세련되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얼마나 충실하게 자료를 좀 넣어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채용하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리는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44% 정도가요.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능력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사실 진짜 포트폴리오 보다 보면 그냥 이력서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거를 그냥 PPT에 옮겨놨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차라리 안 내니만 못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껍고 검토가 불편한 것들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친구들은요, 본인이 발표했던 자료 그대로를 포트폴리오로 확 제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이 뭐 10분 발표할 때 한 20페이지, 30페이지가 이상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발표 자료를 정제하지 않고 그냥 제출하는 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내용을 담긴 담때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만 압축해서 얼마나 가독성 있게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중시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사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담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직무 역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는 포트폴리오의 반대가 바로 그런 채용 욕구를 떨어뜨리는 포트폴리오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내용보다는 압축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정제해서 담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가시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확립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떤 단계들을 거쳐 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회사가 요구하는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망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직무를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제가 직무 역량을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들을 구조화하고 범조화해서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이해하는 방법은 아마 다른 강의에서 잘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예시는요. IT 서비스 기획 분야, 서비스 기획과 PM 분야의 그런 직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채용 공고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보니까 지금 직무가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무 역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경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검색 추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로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험 설계의 분석 능력이 뛰어나고 실행력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대사항에는 이런 MAU 100만 명 이상의 서비스 회사, 또 1000억 이상의 그런 커머스 회사에서의 경험이 필요하고 콘텐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IT 서비스 기획 직무에서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채용 공고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희망하는 다양한 산업군의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전략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이브의 IT PM 직무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업무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자격 요건을 보니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솔루션 도입,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와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개발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경험, 그리고 회사 업무 시스템 기획 분석 설계 경험, 또한 디지털 콘텐츠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경험, 그 다음에 협업 툴을 활용해 본 경험, 외주 개발사를 리드해서 프로젝트 진행해 본 경험, 그리고 또 이런 투비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대내외 협업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상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역량에서 비슷하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찾아봤습니다. 요거는요, 플로우라고 하는 협업 툴의 이런 제품 기획 팀 서비스 기획 직무인데요. 여기에도 보니까는 자격 요건에 이런 앱 서비스 기획 경험, 그리고 신규 서비스 그런 프로젝트 단위의 기획서 작성 경험, 그리고 긍정적이고 꼼꼼한 성격, 또 타인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표출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관련 서비스 기획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협업 툴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서비스 기획 직무의 자격 요건들을 찾아보면서 IT 서비스 기획 직무라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내 직무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 카테고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까지 우선은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채용 공고들을 공통으로 지금 정리한 결과 이런 식의 카테고리를 지금 구성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획이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웹 앱 서비스 기획 프로젝트 경험을 맨 처음에 한 두세 가지 정도 드러낼 거고, 그런 직무 역량, 지원 자격에서 요구했던 부분인 개발 프레임워크를 다룰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콘텐츠 서비스를 기획해 봤다는 경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프로젝트 경험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요, 조금 더 나의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드 스킬과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로 나누었습니다. 하드 스킬은 지식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프트 스킬은 태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거기 우대 조건이나 자격 요건들을 봤을 때 이런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혼재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구조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드 스케일에서는 그런 자격 요건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소프트 스케일에서도 태도적인 역량 요구했던 부분들을 두 가지 넣기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잘 이해하시면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제 이것을 나의 경험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총 6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내가 경험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했던 모든 경험들을 한번 나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험이든 그렇지 않은 경험이든 우선은 나열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할 때 이런 소프트 스킬들 있잖아요. 예, 요런 것들은요, 여러분의 직무 관련한 역량에서만 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대학 생활을 했던 정말 다양한 활동들 안에서 이런 소프트 스킬들을 충분히 길러 오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모든 경험들을 다 나열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시는 거예요. 자, 모든 이런 대학 생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쭉 작성을 해 보시는데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학년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이런 식으로 더 세분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들을 다 대략적으로라도 좀 나열을 해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정말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경험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거 활용할 거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이렇게 경험을 발굴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은 쓸만할 것 같다, 기억에 잘 남는다, 좀 인상 깊었다는 경험들에 대해서는 각각 이게 어떤 키워드로 정리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공 프로젝트 안에서는 내가 문제 해결 끈기, 팀워크 같은 것들을 좀 기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교양 과목에서는 내가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이때도 끈기나 문서 작성력 요런 것들을 기를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와 동아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는 내가 성실함과 대인관계 능력 뭐 요런 것들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들을 키워드화 해 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키워드가 내가 쓰려고 했던 그런 직무 역량, 활용하고자 했던 직무 역량에 잘 매칭이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선정하시는 겁니다. 내 직무 역량에 맞지 않는 키워드로만 작성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삭제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정도는 매력적인 경험들이 추려지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활용이 가능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소거해 나가시면서 우선순위를 컴팩트하게 만드시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 카테고리에 맞는 경험들이 발굴이 되겠죠. 자, 우선 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제 경험 발굴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할 거는요. 여러분들이 각 경험들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시각화시킬까 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시각화를 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화 자료들이 효과적일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리 고민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내가 프로젝트 기술, 보고서 같은 거 작성했던 걸 캡처해서 넣으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내가 각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내가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던 자료가 있다면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캡처해서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격증은 자격증 스캔 이미지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나 인턴 같은 이런 실제 활동 경험들은요. 활동했던 사진이나 그리고 뭐 정말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런 급여를 내가 입금받았던 그런 증빙, 내역서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좋겠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항상 나의 성실함이나 업무 역량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제3자의 인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천서를 내가 받아 놓으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 여행 교환학생 같은 것들도 다 사진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시각자료 증빙할 수 있고 수상 경력은 이런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나 메일 캡처본이나 스캔 이미지나 내 작품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시각화를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포트폴리오에 가장 적합한 목차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미 직무 역량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목차는 정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직은 잘 구조화가 안 되신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경험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목차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 역량에 따른 구분과 활동에 따른 구분을 적절하게 믹스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각각 활용해도 좋겠지만 어떤 것들은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것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부분은 역량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싶으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요걸 적절히 믹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그런 활동과 역량을 믹스한 그런 목차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각화를 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에 맞춰서 각각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성해 놨던 그런 목차에 맞춰서요. 네, 폴더를 각각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 부분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왜냐 사실 이 시각화 자료들을 내가 차근차근 원래 미리 정리하는 성격이 아니셨다면요. 각종 모든 폴더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각화 자료가
없다면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준비해 놨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에게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없는 자료들은 팀원들이나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기간의 어떤 여유를 좀 가지고 이 시각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들은요, 좀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시각 자료가 빈약하다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의 매력도가 굉장히 반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고요. 자, 이 자료 준비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사전 단계들은 어느 정도 마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구체적인 작성의 그러한 세부 항목들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작성할 때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예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디자이너 직무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 자체의 그런 가독성이나 표현력이 여러분의 설득력을 높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관된 여러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색감이나 폰트나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잘 구성해서 아이덴티티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런 출력까지 좀 고려해서 출력을 해서 재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선 살짝 여백을 두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그러한 센스들도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keep it simple이라고 써놨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은 것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시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활동이 있더라도요, 그거를 너무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프로젝트도 정말 규모가 컸고 임팩트 있는 것들 위주로 선정하시고, 활동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더라도 그중에서 나의 직무 역량을 정말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압축해서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컨택 포인트들은 항상 노출이 쉬운 부분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맨 앞표지, 그리고 뒷표지, 그리고 여러분을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이력서를 대체해서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부분에서도 넣어서 여러분에게 컨택 포인트는 어디서든지 쉽게 보고 연락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작성하실 때에는 항상 팀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과 기여도가 정확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팀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내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내가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건 포트폴리오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량화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들어갈 때는 최대한 오타나 맞춤법이나 이런 오류가 없고 문장 호응 잘 맞게, 그리고 너무 긴 줄글로 작성하기보다는 가독성이 높은 개조식으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나 그 프로젝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싶으실 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잖아요. 기록도 해 놓으시고요. 그런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첨부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링크 첨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 주셔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단계 전체적인 작성 단계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세부 내용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전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표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목차 페이지 한 페이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 페이지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이력서를 여기서 가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력서 내용을 좀 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직무에 필요한 핵심 이력들, 그리고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는 퍼스널 키워드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직무 자체가요. 이런 전공 역량을 잘 드러내야 하는 그런 직무라면요. 전공 역량 페이지를 따로 설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전공 이수 포지셔닝 맵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구체적인 상황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직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은 한 3개 정도, 뭐 3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을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넣지는 않게.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이런 프로젝트 경험을 쓰실 때에는 특히나 여러분이 배양한 직무 관련 지식과 기술 역량에 맞춰서 경험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교내 대외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다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소프트 스킬들을 좀 어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태도 역량에 맞춰서 경험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전 및 목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세부 목표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내가 앞에서 좀 보여주기 힘들었던 그런 참고 자료들, 그러니까 스캔 자료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로징 페이지, 뭐 감사합니다나 아니면 여러분의 입사 후 포부 같은 것들이 담긴 그러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얼마 정도 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한 15페이지에서 아주 길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늘리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아마 프로젝트나 교내 활동이 주가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표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엄청 강조드릴 부분은 없지만 우선은 파워포인트로 거의 만드실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가로형으로 만들 것이냐, 세로형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구상해 보셨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첫 페이지부터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자기소개를 한 문장 정도로 정리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제목을 넣어주시는 것도 저는 센스가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앞에서 보여준 이런 표지의 어떤 디자인이나 아이덴티티는 뒤에서도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큰 카테고리를 기획하시고 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세부 내용들도 이제는 다 생각을 하신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 사항과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들을 삽입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본문을 작성하시는 단계에서요, 중간중간에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페이지를 원래 3페이지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분량이 안 나서 2페이지로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은 활동 자체에 변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소제목을 변경을 했다든지 그러한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 내용들까지 다 작성을 하고 나서 목차는 최종 검토할 때 페이지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은 없는지 제목이 바뀐 부분들이 반영이 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목차 실제로 작성한 이런 사례들 보시면요. 이렇게 페이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세부 내용까지도 이렇게 잘 작성해 놓은 게 보이시죠? 얘도 보면은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전공 역량, 전공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들과 교내 활동 이런 식으로 지금 목차 구성해 놓고 그 안에 세부 내용들 이렇게 각 페이지들 삽입하신 거 보이실 겁니다.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이력서를 포트폴리오에 다시 시각화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페이지죠. 자, 사진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좋은 이미지, 여러분의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나만의 좀 뭐라 그럴까요? 개성이 담긴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면 저는 넣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증명사진이 될 필요가 없죠. 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진들은요, 개성이 잘 담긴 그러한 사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여러분의 이력사항에서는요. 특히나 여러분이 보유한 기술들에 대해서 잘 드러내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발 직무 같은 것이나 아니면 기획 직무나 디자인 직무 등 또 엔지니어 직군 등에서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어떤 툴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시각화를 해서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넣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면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나를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우선은 키워드를 넣었고 그 다음에 컨택트 여기에 이런 QR코드 같은 것들 나의 SNS 주소를 QR코드로 넣었죠.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시각적인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어필을 해줬고요. 본인에 대한 어떤 수학 분석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나의 교육사항과 수상 경력, 그리고 주요 경험들,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자, 보시면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내용은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본인의 보유 스킬들을 시각화해서 넣었죠. 시각화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막대 그래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을 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역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역량 같은 경우는 직무에서 전공적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에는 꼭 느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뭐 성적 증명서를 그냥 딱 붙여 놓는다든지 내가 어떤 전공을 들었는지 이렇게 쭉 나열해 놓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진짜 성적 증명서 제출하는 것들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대신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는다 라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전공이수 포지셔닝 맵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내가 4년간 들었던 것들 중에서도요,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도와 성적도 높았고, 또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 학년별로 작성한 게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학년 때 관련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지셔닝 맵을 그냥 딱 작성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 직무에서 어떤 전공적인 어떤 지식들의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보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매력적인 설명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항목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많더라도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다 넣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걸 우선순위로 넣어야 되느냐? 직무 적합도와 프로젝트 규모, 본인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여러분들 한 프로젝트당 한두 페이지 정도로 할애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프로젝트 내용이 굉장히 기간도 길었고 방대하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절대로 5페이지 이상을 넘기지는 말아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5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진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안에서 압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프로젝트 필수 구성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명, 기획 의도, 그 다음 기간, 참여 인원과 본인 역할,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와 참여도, 이런 부분들은 퍼센티지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기술이 있다면 그런 기술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과, 주요 성과나 결과물 이런 부분들과 마지막으로 느낀 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런 경험들이 업무에 어떻게 기여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담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세일즈 마케팅 프로젝트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건데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간,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트의 취지, 이런 부분들 넣었고, 프로젝트의 의의, 이 부분, 나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 프로젝트 설명을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주요 성과를 먼저 배치를 했어요. 왜냐,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나의 어떤 역량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1.3만 개 계정 노출됐다. 그 다음에 400만 원의 판매 수익을 냈다. 대상을 수상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량적인 부분들에 강조를 한 것들이 잘 보이시고 눈에 띄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플랫폼에서 판매를 했는지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대체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잘 보여줬고 그 다음에 기여도에 대해서는 기획 80% 마케팅 40% 본인이 각각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표현해 주니까 훨씬 더 역할에 대한 분배가 잘 보이는 부분들도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마케터로서 지금 만들어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타겟팅을 했었고, 그때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마케팅 전략들을 세웠었는지를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직무에 대한 어떤 역량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강조해서 지금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 니즈 파악하고 세부적인 마케팅을 해볼 수 있었고, 새로운 수요 타겟층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이런 경험들이 해외 스마트팜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여점까지 해서 이 프로젝트를 내가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지 수는 달라지고 또 어떻게 레이아웃을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프로젝트 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넣어서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교내 활동 같은 경우는 제가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태도적인 부분들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직접적으로 다뤄본 경험은 아니지만 나의 태도적인 강점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럴 때에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잘 넣어주시는 게 더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취지, 기관, 활동 성과, 그리고 배운 점들 이런 부분들을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잘 매칭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사례도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대학 시절의 히스토리 중에서, 그러니까 대내외 활동 중에서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총 4가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넣어놓은 게 보이시죠? 자, 학과 잠바를 기획했던 경험, 신입생 OT를 기획했던 경험, 그 다음에 학군단에서 활동하면서 이때 내가 자치위원단 활동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군단을 하면서 리더십을 갖추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획력을 어필하고 있고 여기서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어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2가지의 본인의 태도적 역량들을 대내외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뒤로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기획 직무에 필요한 그런 대내외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서포터즈 활동을 했던 것들 시각 자료도 이렇게 잘 넣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여기서 배운 점들과 활동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스타트업 박신데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도 이런 기획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도움이 됐다는 내용들에만 집중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내외 활동도 항상 직무 역량에 필요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작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네,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비전 및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비전 및 목표에서는 우선은 최종적으로 내가 이 직무에서 비전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를 위한 세부 목표까지 기술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부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뭐 연령대별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두루뭉술하게 단기, 중기, 장기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계발적 측면과 프로젝트 참여 측면과 뭐 사회기여 측면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카테고리를 세분화해서 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시각 자료들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과거의 경험들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세부 목표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구체화시켜서 이 친구가 정말 목표의식이 확실한 친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질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게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는요. 좀 단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아직은 1학년이기 때문에 내가 4학년까지 내가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학년들에게는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유용한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큰 비전과 목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나의 비전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내가 달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시각화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나는 우선은 진로 분야에서 이런 토목직 공무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지 설명을 해줬고요.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30대, 40대 은퇴 후까지 이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켜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장기적인 꿈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세부 작성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좀 여러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제가 요즘에 많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는 미디캠퍼스를 추천드려요. 여기 유료 디자인들도 있는데 무료도 꽤 많고요. 특히나 포트폴리오 이렇게 완전히 포트폴리오용 템플릿 같은 것들이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그런 세부 내용들을 그냥 템플릿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들을 잘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부분만 이렇게 해결이 돼도 훨씬 더 작성하기가 수월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위해서는요.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우드나 노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좀 디자인을 구성을 했구나.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았구나. 굉장히 효과적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템플릿을 변경하시고 디자인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대학 생활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면서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나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